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스윙맨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까지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인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의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11월 27일 장 마감하고 또 오늘 새로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초에는 주말간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뭐 교육주라던가 음악병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다시 확대가 되고 하면서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잘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또 많은 구독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초반에는 좀 욕 좀 하고 하다가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들은 계속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지난주 영상에 있었던 종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영상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외에 우리가 12월 달에 짱대 양봉 그 다음에 좀 큰 시세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 미리 관심 있게 그 다음에 미리 받을 만한 테마와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난번 종목처럼 아니면은 그 전에 뭐 반도체 아니면은 그 전에 조선 해운주들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이번 테마도 꼭 다음 주에 혹은 12월 달에 좋은 상승률과 또 좋은 급등을 이어주길 기원하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주 혹은 뭐 그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낙연 총리가 세종으로 국회 완전 이전 곧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게 사실 11월 11일 광군제,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뭐 그때 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을 이끌 만한 뉴스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의지를 밝히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뭐 다음 주쯤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뭐 유라테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주산업이라던가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신신제약, 그 다음에 뭐 계룡건설, 뭐 요 정도 등등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애는 유라테크,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요 정도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해왔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종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 상한가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테마주들이 웃기게 형성이 되긴 하잖아요. 뭐 유라테크라던가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이 세종시 이슈로 이제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공장이라던가 본사 여기를 이제 세종시에다가 아니면 세종시 근접한 지역에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에 이제 또 중국인들이 땅을 엄청 많이 산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아파트 값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이제 세종시에 이렇게 뭐 본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좀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가 좀 웃기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또 강력한 이슈이고 강력한 테마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간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라테크라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세종특별 그 다음에 뭐 전동면, 아래 깊은 내길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이제 뭐 세종특별시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테마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이 나왔죠. 아까 제가 광군제 빼빼로데이 하면서 11월 11일 이렇게 날짜를 좀 봐드렸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이 종목은 27.31%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에 임박하고 아니면은 이제 상한가에 뭐 근접한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이후로 되게 좋은 추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감들이 붙다가 지금은 조정이 조금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됐다라던가 아니면 힘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프롬파스트라는 종목도 그 당시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오늘 오전에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여야가 이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합의를 하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액션들은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세종시 쪽으로 이제 국회 이전에 대한 좀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발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번 주 안에도 나왔어도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좀 정책적으로 이제 크게 이슈화 되지 못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것들은 조만간에 또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미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된 종목들, 대선 테마주, 정책주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진 이탈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장주를 뭐 제외하고도 뭐 영보화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신제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타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좋은 그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12월 달을 대비하기 전에 요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에 미리 슬쩍 움직임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슬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 세 녀석이 과거부터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니까 잘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오타가 났네요.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는 2차전지 쪽이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올라간 종목과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들이 아직 반응이 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테슬라가 좀 많이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정식 출시 소식의 강세다 뭐 이래서 이제 KC가 상한가를 나갔었던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완전 자율주행 베타 5 정식 버전을 출시한다 뭐 요 정도의 이제 간단한 뉴스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또 시세가 또 고점을 뚫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요즘에 시가총액이 큰 뭐 대장주들의 흐름들을 먼저 본다 하더라도 LG화학은 지난번 전고점을 뚫었죠. 과거에 이제 뭐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악재로도 반영이 되고 뭐 힘이 없어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LG화학은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새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좀 큰 놈들로 또 본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도 요즘에 주가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천보라는 종목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이제 18만원대 이런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위쪽으로 툭툭 찔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 그 다음에 시총이 큰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면은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중소형주들도 움직임을 잘 따라가고 그쪽에서 이제 상승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분위기가 이미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뭐 테슬라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그린 뉴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조 바이든의 이제 뭐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항상 또 친환경 쪽 요쪽을 또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미래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방향이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보니까 LNF라는 종목이 오늘 12.49% 굉장히 강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좀 집중이 되면서 오늘 급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대형주들, 대형주들도 굿, 뭐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LNF라는 종목이 뭐 오늘 위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으나 앞으로 이제 음봉 조정이라던가 여기서 뭐 단기 평선이 올라가면서 좀 낙폭을 줄여주는, 여기에 구간을 줄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그 대장격의 종목들이 워낙 또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돌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좀 우리가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괜찮겠다라는 종목들을 좀 몇 개를 골라봤는데,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얘네들이 이제 보통 같이 움직이고 얘네들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이슈를 좀 같이 두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뭐 이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원대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호가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 2018년도 때 보여줬던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2020년도 그 다음에 다른 대장 종목들이 먼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27일이에요. 그리고 11월 은 30일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0일이면은 1거래일만 있으면은 이제 월봉도 마감이 되고 여기서 이제 딱 붙이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상의 차트도 쭉 붙이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줄어들었던 요런 두 개의 음봉,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붙이는 양봉. 그래서 월봉상의 방향성도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다시 써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이런 종목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렌텍이라는 종목 같이 볼게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은 일봉상의 차트가 지금 오늘은 뭐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긴 하는데, 그동안에 만들었었던 3개의 언덕을 넘으면서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또 시세를 타면서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의 차트도 위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의 차트도 이제 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제 언덕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뚫리면은 위쪽으로 쭉쭉쭉쭉 붙이는 구간들이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월봉상의 차트를 본다던가 주봉상의 멀리 있는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과열이 돼서 고점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일봉의 차트가 이렇게 막 급등으로 올라갔을 때,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런 구간들 말고 차트 만들어가면서 이평선들 땡겨가지고 음봉으로 눌러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장의 그런 메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장에는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 이제 V1텍이라는 종목을 하나 같이 써드릴게요. V1텍. 이 종목은 사실 뭐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서 이제 약간 좀 양다리 격의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는 오늘 뭐 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이제 주가를 보니까 만원대를 막 넘어가는 그런 위치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원 극초반대라던가 아니면 9,000원대 후반 요렇게 이제 있는 종목들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자, 이쪽 화면을 볼게요. 여기 호가창을 보니까 만원으로 돼 있고, 만원에서 넘어가면 호가 단위가 50씩 올라가요. 그죠? 1050원, 1100원, 그다음 1150원, 1200원. 근데 이제 만원에서 떨어져서 9,000원대로 가버리니까 여기선 10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호가 단위가 이 아래쪽은 10원 단위인데 이 위쪽으로는 호가 단위가 50 단위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요런 근접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는 호가 단위가 얕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매수하고 아래쪽으로 밀릴 때는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10,000원을 돌파해서 10,000원 초반대에는 이 50원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좀 크게 느껴지니까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먹었는데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높게 붙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들 중에서 10,000원에 근접해 있는 아니면 9,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을 뚫으려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호가를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월봉상의 차트도 바닥에서 자리 잡고 거래량 터트려서 올려놓고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 그 다음에 거래량 늘리면서 다시 위쪽으로 시도. 월봉상의 차트도 뭐 이 정도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의 차트도 장기 평선에 과거에 이제 저항대로 이용을 했었던 이런 주봉이 뚫렸잖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주봉은 마감이 되고 끝난 주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런 마감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호가 단위의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V현택도 저는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이제 뭐 제가 12월 달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탑3 뭐 이렇게 섹터와 업종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번, 2번, 3번 순위대로 관심을 좀 더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자율주행이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탑3 얘기를 하면서도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자동차 부품주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선 해운주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한 번씩 제가 꼭 넣었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 그렇게 뭐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위쪽으로 터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의 분위기는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들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좀 수상한 냄새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은 과거부터 이제 요런 그림들은 있었죠. 2차 전지가 한번 잘 나가고 흐름이 잘 나오면은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그런 순환매가 오고 아니면 이제 수소차가 한번 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순환이 한 번씩 오고 과거에 이제 요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었던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테슬라에서 그 배터리데이 행사를 좀 하면서 거기서 뭐 반값 배터리를 기대하고 그 행사를 봤었던 사람들한테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대신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또 생산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잘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5 정식 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베타 서비스 들어가고 뭐 요런 뭐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뭐 충분히 아니면 이제 앞으로 현대차에서 나올 만한 뭐 그런 이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뭐 이슈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건덕지를 맞출 만한 그런 명분이라던가 모멘텀들이 이미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닉스는 모트렉스, 라닉스 이런 종목은 먼저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일봉상에서의 사실 뭐 큰 특징은 없어요. 뭐 바닥에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수렴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도 되겠네요. 보통 아래치고 위에 뭐 이렇게 해서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가 위쪽으로 돌파가 됐을 때는 큰 시세가 나오는 그림들이 전형적인 이제 차트 분석 패턴의 이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봉상에서의 큰 특징은 없는데 주봉상의 차트도 지금 위쪽으로 향하고 저점 태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이번 주에 주봉이 됐고 이런 추세를 타고 간다고 하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12,000원 선 계속 찌르는 이런 구간대를 상방으로 뚫어준다고 하면 힘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 차트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닉스라던가
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라닉스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근데 어차피 그 자율주행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는 계속 찌르는데 저점은 위쪽으로 붙이고 안 깨지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을 때 이런 구간들을 뚫으면 이제 센 거 한 방에 나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쪽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일봉상의 차트는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 주봉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차트에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강의 영상을 통해서 요 매물대 강의를 배웠죠. 그래서 매물이 여기 사실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여러 번을 위쪽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종목의 차트 움직임의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아래쪽으로 깨지는 그림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저점과 이평선을 타면서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있고 위쪽에서 매물을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꼬리 말고 위쪽으로 돌파해서 마감하는 주봉을 붙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끄는 이런 이제 차트 패턴들이 과거에도 많이 좀 연구가 됐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의 힘으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율주행을 탑3 중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항상 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들이 다시 한번 또 터지고 시세를 좀 강하게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라닉스, 모트렉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미동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일봉 차트가 굉장히 예뻐요. 얘도 이제 주봉에서도 과거에 한번 시세 팍 쳐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 줄이면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다시 위쪽으로 돌파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주봉을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상시엔 거래량이 없다가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확 튀었다가 내려오는 이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더 미동이라는 종목은 장중에 자주 보시고 뭐 대응을 좀 빠르게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관심권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테마들을 보고 제가 보고 있는 괜찮은 관심 종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과거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꼭 잘 터지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의 포지션이라던가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을 과거부터 많이 찍어 드렸으니까 제가 이번에 올려드린 내용들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